필리핀 앞바다에서 중국 군함이 필리핀 해군 함정을 레이더로 조준하던 중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필리핀 해군은 중국의 도발에 대응할 전자 장비가 부족하여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필리핀 해군이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중국 군함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 함정은 바로 한국에서 퇴역한 포항급 초계함을 개조한 BRP 콜라도 야비였습니다. 중국은 필리핀이 강력한 군함을 보유할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으며 이에 당황하여 급히 퇴각하였습니다. 필리핀 해군은 이 초계함을 통해 처음으로 잠수함 탐지에 성공하며 군사적 역량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한국의 군사 지원으로 필리핀은 해군력을 빠르게 강화하고 있으며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호세, 리잘급 호위함도 도입하였습니다. 이 호위함은 필리핀 해군이 처음으로 보유한 최신형 전투함으로 대공 방어와 대잠 작전 수행이 가능합니다. 중국은 필리핀의 이러한 군사력 강화에 대해 강한 반발을 보이며 한국의 군사 지원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은 한국의 지원을 통해 해군력을 더욱 증강할 계획이며 추가적인 초계함과 잠수함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이와 같은 군사력 증강은 필리핀뿐만 아니라 남중국해에서의 안보 균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과 필리핀의 군사 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향후 더 많은 방산 협력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중국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필리핀 해군이 한국과 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한국 포항급 초계함 2척이 페루 해역을 지킨다. 주페루 한국 대사관은 11일 현지 시간 지난 5일 퇴역한 포항급 초계함 순천함을 페루 해군에 인계했다고 발표했다. 순천함은 30년간 한반도 서남부 지역을 지키는 임무를 마치고 페루 카야오의 해군 시설에서 기증 기념식이 열렸다. 함정의 이름은 전 대한민국 해군 초계함 세로그스 순천에서 기세함, 베이픽 가이즈으로 변경되었다. 기세함은 페루 해군 창설자이자 초대 해군 참모총장, 시에노, 인 마르틴 호르세 기세 제독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것이다. 대한한국해군이 지난 2016년 페루의 1호함인 PCC 경주호를 기증한 후 포항급 초계함을 두 번째로 인도한 것이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기세함은 지난해 11월 26일 진해 해군기지를 출발해 하와이 요코스카와 샌디에이고에 정박해 41일 만에 페루 카야오에 도착했다. 1년의 정밀 검사 및 유지 보수 등을 거친 후 이 배는 페루에 기증되었다. 기세함은 미국 주도의 국제해군 훈련인 환태평양 훈련, 림페시, 림 오브 퍼시픽에 참가하여 페루 해군의 공해 작전을 맡는 주 자산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후안 카라스코 페루 국방부 장관은 양국 우호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며 한국 정부와 해군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조영준 주페루 대사는 남미에서 한국이 군함 2척을 기증한 유일한 국가는 페루와 콜롬비아라며 이번 기증이 양국 우호의 상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조영준 대사는 페루는 육군, 해군, 공군에서 군사 현대화 프로젝트를 고려하고 있는 남미의 우호적인 국가로 방위 산업의 수출 시장 잠재력이 있다고 전망했다. 1988년부터 취역한 1000톤급 포항급 초계함, PCC, 순천함은 1989년 기준 대한민국 해군 이함대 소속으로 서해 북방 한계선, 내 인근에서 순찰 임무를 수행해 2009년 대청해전 때 두각을 나타냈다. PCC 순천은 2012년부터 7년간 삼함대에서 복무하다 2019년 공식 은퇴했다. 포항급은 대한민국 해군의 초계함이다. 총 24척의 선박이 한국조선공사,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한국 다코마 등 수많은 한국 조선소에 의해 건조되었다. 초계함의 주요 임무는 해안선 순찰이다. 포항급은 한국 해안 방어를 감시하는 주력으로 배치돼 있다. 이 함정들은 연안 환경에서 대잠수함, 대함, 대공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있다. 대한민국 해군의 포항급 함정이 점차 퇴역함에 따라 신세대 인천급 호위함, 벅스2, FX 3로 교체. 한국의 우방국, 페루, 베트남, 필리핀, 콜롬비아, 이집트로 이전되었다. 함정의 길이 88m, 너비 2.9m의 배수량은 1220톤이다. 가스터빈과 디젤 엔진을 탑재해 최고 속력이 시속 31노트, 시속 57km에 이른다. 북한의 고속정 등을 대적하기 위한 함정이다. 함정에는 95명의 승무원이 탑승하고 76mm 오토멜랄라 함포 2문, 40mm 오토브레다 2연장 함포 2문, 액조세 대함 미사일, 3연장 어뢰 발사관 2기 등으로 무장한다. 2010년 3월 26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연호급 잠수함이 발사한 어뢰에 의해 14번함 천안함이 침몰되어 46명의 해군 장병들이 사망한 바 있다. 이 아유경 지인사이트 우크라이나 전쟁 2022에서 2025년 현재까지 상황 총정리. 2025년 2월 24일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진 지 3년째 되는 날이다.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전쟁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종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 팀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3년을 맞아 지금까지의 상황과 전망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 비나치와 돈바스 지역의 주민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이 침공은 2014년 크림반도 합병과 동부 돈바스 지역의 분쟁에서 비롯된 양국 간 긴장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다. 전쟁 초기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포함한 주요 도시를 신속하게 공격하며 우크라이나의 항복을 기대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의 강력한 저항과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인해 예상보다 큰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키이우를 빠르게 점령하려는 러시아의 계획은 우크라이나군과 민간인의 결사적인 방어로 좌절됐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주요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를 대상으로 국제결제망 퇴출, 너유럽 연결 천연가스 해저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 노르드스트림 2, 취소, 러시아 은행 보유 외환 및 푸틴 체제 주요 인사들의 국외 자산 동결, 첨단 부품의 공급 차단, 러시아 국적 항공기 및 선박에 대한 영공 및 영해 출입 금지 등 적극적인 정치적, 경제적 제재 조치를 단행했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고립됐으며 전쟁은 장기화가 됐다. 2022년 4월 키이우 전선에서의 러시아군 철수. 러시아군은 전쟁 초기 목표였던 키이우 점령에 실패한 후 병력을 재편성하기 위해 키이우 및 북부 지역에서 철수했다. 이는 우크라이나군의 성공적인 방어와 게릴라전의 결과로 전쟁의 중심이 동부와 남부 지역으로 이동하는 계기가 됐다. 2022년 9월 하르키우 대반격. 우크라이나군은 하르키우 지역에서 대규모 반격을 감행해 러시아군의 방어선을 돌파하고 어마어마한 영토를 탈환했다. 이 작전은
우크라이나군의 전략적 기동력과 서방의 군사 지원이 결합된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2023년 3월 바흐무트 전투. 동부 도네츠크 지역의 바흐무트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양측 모두에게 중요한 곳이다. 이 지역에서 몇 달간의 공방 끝에 우크라이나군은 도시를 방어하는 데 성공하며 러시아군의 진격을 저지했다. 2023년 8월 남부 헤르손 지역의 반격. 우크라이나군은 남부 헤르손 지역에서 반격을 시작해 러시아의 주요 보급로를 차단하고 일부 지역을 재탈환했다. 이로 인해 러시아군은 보급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전선의 재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이후로는 큰 전투보다는 국지전 양상으로 소규모 전투가 벌어졌다.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다. 미국과 유럽은 군사 장비, 재정 지원, 인도적 원조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도왔다. 더불어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경제 제재를 시행했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가입 문제는 지속적인 논의의 대상이 됐으며 이는 러시아와의 협상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또한 유럽 국가들은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제한하고 대체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지원과 협력은 우크라이나의 전쟁 지속 능력을 향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제재와 고립에 대응해 중국 및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했다. 중국은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확대하며 에너지 및 군사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했다. 북한은 러시아에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며 특히 병력 파견을 통해 러시아의 전쟁 노력에 기여한 바 있다. 이러한 동맹 관계는 서방의 제재에 대응하는 러시아의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되며 국제 정치의 새로운 축을 형성했다. 특히 북한의 병력 파견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으며 전쟁의 양상을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전쟁이 3년째에 접어들면서 양측 모두 막대한 인명피해와 물적 손실을 입었다. 최근 몇 달간 러시아는 동부 전선에서 점령지를 확대하며 우크라이나군을 압박하고 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국면 전환을 위해 러시아 영토 일부를 점령하기도 했으나 현재는 일부 지역에서 후퇴한 상태다. 정확한 사망자 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최소 수만 명에 달하는 군인과 민간인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전쟁도 2025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전쟁의 양상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식을 여러 차례 공언해왔으며 취임 후 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